네,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9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네. 예, 비가 추적추적. 추적추적. 하지만 금요일이니까. 예. 네. 금요일이 왜요? 좋아요. 좋아요? 주말이니까 곧. 주말엔 방송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 갑자기 또 살아났네, 사람이. 어제는 방송하고 싶은데 장도 안 열리고 이게 뭐야? 그럼 내일 올까요? 네? 내일 올까요? 오면 뭐해? 방송 키는 거죠, 뭐. 그래요? 네. 페이 줘요? 제 도관이 아니라서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하창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경이 왜요? 안경? 안경 좋은데? 네. 머리 많이 자랐죠? 예. 진짜 많이 자랐다. 네. 이따가 머리 하러 가요. 이 할머리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이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 길이로 할머리가. 어마어마한 스타일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월요일. 나 참. 왜 주민을 하시죠? 제가 이 머리를 하고 네. 그거를 느꼈어요. 뭐야? 지금 주민을 했으니까 이게 제가 대머리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걸 왜 보고 있어요? 도대체. 드물. 지금 시장에 논할 것도 많은데. 시장에 논할 게 뭐 있어? 지금 미중이 아니죠. 미중도 이제 만나기로 하고 미영도 합의를 하고 할 게 많은데. 근데 장 왜 이 모양인데?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많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돼요. 예. 네. 자, 일단은 논할 게 많다고 하니까 네. 세 분이서 한번 논해보시죠. 자, 하창 본부장님. 오늘 장 코멘트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오늘 뭐 논한 데는 많죠. 일단 뭐 화학주 SK케미칼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막판에 AI 소프트웨어 뭐 신났죠.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넷마블 이런 애들도 신났고, 엔터 너무 아까워요. YG 엔터 와. 지난주에 딱 했었잖아요. 하이브랑 이렇게 했는데 아쉽고, 엔진족 뭐 날아가는 쪽도 되게 많았고요. 또 이제 아쉬운 거는 또 떨어진 애들도 많아요. 떨어진 애들. 네, 뭐 카페24 저 이유 찾았어요? 그거 맞더라고요. 뭐야? 실적 컨센 하위. 그러니까 전날에 10%가 올라간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막 엄청 이게 펌프질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올라갔다가 세론이 좀 나왔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 던진 거죠. 네. 일단 제가 확인한 건 그건데 혹시나 더 찾아내신 게 있다면. 그래도 하한가는 과하지 않나? 진짜? 거의 하한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쵸. 전날부터 하면 하한가 이상이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네. 어쨌든 오늘 변동이 개별적인 종목 안에서는 네. 이래저래 있었던 거. 김장현 본부장님. 네, 그 뭐 아침 시작할 때 제가 별로 많이 안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이 맞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도 한 0.5% 이상 오를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정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일단 미리 주가가 선반영돼서 어저께까지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적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까 카페는 나쁘게 반응했습니다만 좋게 반응한 것도 있죠. LIG 같은 경우도 있고 APR도 그렇고 계속 연속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주식이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주말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주말을 기다린다. 네. 그래도 오늘 외국인 다시 사줍니다. 사버렸어. 네, 사버렸어. 얼마나 마이너스 계속 쭉쭉 하다가 한 12시, 1시 이쯤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안 어쩔 사나? 거야 이거? 2618억 어떡할 거예요? 선물 사던데. 선물? 1179억. 네. 똔똔이네요, 똔똔. 아쉽네요 좀. 오늘 장의 이 이유는 또 이거 물어보면 이름이 안다고 뭐라 그러겠지? 근데 오늘은 궁금해요. 왜냐면 미증시도 잘 갔고 뭔가 합의도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최악은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왜 최악을 다시 가야 하나? 최악은 아닌데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요? 네. 2600 앞에서 곧 100m 전 2600 가기 직전에 계속 놓고 하는 정도니까 좀 인내심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하다가 빼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 하다가 글쎄요. 올려주나요?
좀 더 기다리다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외국인들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릴 것 같진 않아요. 거봐 논의할 거 없지? 아니 본호님한테도 여쭤봐야죠. 본호님 의견은 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시원하게 뭔가 발표는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은 일부 된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지수가 안 오르는 것 같았지만 깨작깨작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뭔가 강하게 힘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주도주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방사는 정말 그냥 성층권 끝나서 이제 막 우주로 가고 있긴 해요. 엄청납니다. 예, 엄청 잘 가고 있긴 한데 나머지가 같이 못 가요. 그리고 보면은 넷마블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뭐 올라온 애들 보면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꽤 많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순환매가 도는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시성을 걸려면 그 반도체든 자동차든 2차 전지든 뭔가 하나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2차 전지가 또 오늘 좀 초를 쳤거든요. 보면은 LG엔솔이 마이너스 2.9,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엔 마이너스 5.5. 이거 타격 좀 있죠. 시가총액 2위, 그 다음 시가총액 3위. 그리고 나머지 떨어진 애들 보면은 뭐 포스코 DX 이런 애들, 에코프로버티 뭐 이런 애들, 퓨처엠 이런 애들 다 지수를 상승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발목을 잡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치고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 증시 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매우 안 좋은 수준이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뭐 초반에야 뭐 엄청 신나게 움직이다가 얘네도 막판 가면서 힘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거 쳐보면은 뭐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정말 트럼프가 이렇게 SNS에서 멘트 친 것만큼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것 같고 또 이제 생각보다 오늘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연휴 지나고 이틀 열심히 또 하고 3일인가요? 3일째죠. 3일째.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지치죠.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맞아. 일단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공매도량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공매도요? 누적? 공매도는 왜 물어보냐면 네. 외국인이 계속 팔았잖아. 네네. 그리고 공매도 재개되면서 만약에 공매도를 많이 날렸다, 공매도 잔량이 높아졌다 치면은 사실은 개인들이 이걸 계속 사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백기투항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죠. 이제 들어오면 이제 딱 이제 쇼커버로 들어와가지고 쫙 올리면 그럼 좋지. 원래 있는 애들 그대로 있고 눌린 애들 올라가고. 오, 말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네. 막 엄청 변동이 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 게 이게 이번 주는 제가 지금 요거 한국거래소 통계에서 보고 있기는 한데 지난주까지는 분명 공매도가 줄고 있기는 했어요. 처음에 빵 터졌다가 가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볼륨이 지금 상황에서 완전 늘어날까? 요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긴 한데 어쨌든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막 엄청 튀고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그거는 있죠.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이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최근에 좀 높아진 거는 있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 포인트이긴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저는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지금 공매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 신용잔고가 거의 준 일주일 동안 거의 늘지 않고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휴도 있고 했는데 보통 증시가 막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고점 부분에서도 막 신용잔고 늘리는 게 사실 투자자들 정말 트레이딩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용잔고가 크게 변동이 없는 걸 보면 네. 그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어떤 특정한 소스가 더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순환매 그리고 수급이 오늘 막 초반에는 뭐 엔터나 이런 데가 후반에는 뭐 AI 섹터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럼 그런 데만 그냥 잽싸게 하고 도망가는 거죠. 닌자처럼.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많은 네.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이주연님 오셨고요. 그리고 탈감님이 재미없어 땡땡땡. 양만님이 현대차 외국인 들어온다 말씀해 주셨고요. 삐님도 네. 님도 이거 뭐고 모르겠다님. 짜니님 땅비리님.
괜찮아님이 비처럼 내린 하루 줄줄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무지개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정수만님, 권종근님, 뷰티풀 엔젤님, 앨리스 정님도 오셨고요. 자동차님께서는 정말 알 듯 모를 듯 힘든 요즘입니다. 땡땡땡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룰루랄라 하시는 잘 살아보자님도 있고 다 이제 개별 종목별로 이 계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요새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만약에 제가 뭐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편집자라고 친다면 어떤 주도주나 주도 섹터 혹은 강한 무슨 모멘텀이나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야마를 잡아서 이제 저 썸네일도 짜고 제목도 짜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방변 얘네들만 가는 거는 지금 한참 됐고 그렇죠. 나머지 지금 조방변을 쉽사리 그냥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을 밑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하나둘씩 잡아보면은 조금 가다가 또 꼬꾸라지고 조금 가다가 또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잡을 만한 섹터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조방변을 잡자니 너무 높고 그렇다고 반도체를 잡자니 안 움직이고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영역이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원래 노말한 건지 아니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좀 힘들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이제 산업의 추세가 좀 오래됐을 때 특히나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가 이런 현상이 좀 강하긴 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방변 이전에 2차 전지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도 2차 전지만 막 가고 나머지 안 가서 되게 힘들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게 산업의 명칭만 달라졌을 뿐 그때도 이거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 다른 애들 비실비실하고 이 얘기 똑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구간도 그렇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방망이를 짧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뭐 번트 칠 게 있으면 번트 뻥 치고 아니면 그냥 관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산업이라는 게 추세가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물량 소화해서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추세 매매로 편안하게 쫓아갈 구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저는 약간 변곡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곡? 네,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좀 짧게 통통 치거나 아니면은 뭐 요럴 때 좀 애매할 때는 사실 신고가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소외는 안 당하니까 그래서 신고가 계속 찍고 있는 산업군들 중에서 좀 스토리가 좋거나 증권가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연기임 수급이 확실하게 박혀 있거나 뭐 그런 종목군들의 제안에서 이제 치고 빠지고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뭐 일단 트레이딩인데 순환매이고 순환매인데 트레이딩이다. 가는 거 따라가는 게 제일 좋죠. 가는 거 따라가는 거면 조방변? 네, 조방변은 꼭 아니더라도 실적 잘 나와서 괜찮은 거. 그날 안 사더라도 그 다음날 살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이 되면 사면 돼요. APR 같은 경우에. LIG는 APR보다는 못한 것 같고 오늘 제가 보니까 리포트 보면서 그러면 APR을 보면서도 어저께 못 따라가도 오늘 따라갈 수 있는 생각이 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면은 안 드는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들죠. 이렇게 5% 올라오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달라지는 것 같다고. 그거를 그런 게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런 좀 많지가 않은데 그런 거밖에 트레이딩을 못 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세게 하거나 빚져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니까 얘도 바로 그 다음날 따라올 것 같다. 내 친구들 10명 중에서 5명이 그렇게 뭐 열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걸려요. 부모님 말씀대로. 왜 시간이 걸리냐?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가 딱 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권 바뀌면서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상법 개정이라는 게 그게 가장 큰 화두로 바로 여름 가을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장을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가 그거 터지면은 그냥 한 200포인트 올라갈 수 있거든요. 2,500에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확실할 때까지는 그런 거 확실해지기 때 관세하고 상법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아는 산업에서 잘 가는 거 올라타기. 오늘 못 사더라도 일주일 더 갈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박대전이 아주 유용하죠. 그래요? 잘하면. 난 오늘도 마이너스. 그러기엔 수익률이 지금 스쳐 지나갔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요. 저는 그래도 뭐.
아니 2200선에서 네. 지수 자체가 2200선에서 기회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때 무엇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렸을 것 같아요. 저 때는 저 조방변 그 중에서 이제 조방 애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변압기는 살짝 못 따라왔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조금 올라온 게 바닥에서 같은 뭐 증권주나 뭐 이런 애들 뭐 삼양식품이나 요런 애들이 저 때 그 주가 저 지수랑 비슷하게 같이 올리면서 따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잡았느냐에 따라서도 만약에 저 때 반도체를 잡았다. 그러면 지금 2600이어도 의미가 없지. 그렇죠. 답답하죠. 만약 2차전지 잡았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고. 그런 것처럼 조금. 근데 그게 희비가. 그 지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예. 그 조방이면 조방만 100% 산 사람이나 네. 반도체만 100%도 뭐 심한가요? 한 80% 사고 이런 분들은 극명하게 갈리는데 적정하게 뭐 4대 3대 1 뭐 이렇게 샀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장보다 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앞섰을 것도 같기도 하고. 물론 현금을 너무 보수적해가지고 2,300에 사는데 현금을 그 한 80% 가져갔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건 대책 없는 거고. 근데 현금 한 30% 이내로 유지하면서 그 조방변을 중심으로 50% 사고 나머지 거 반도체 사더라도 반도체 한 20% 사고 이렇게 했으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몰빵해서 한 섹터로 내가 컨빅션 가져간다 했으면은 지금 2,300대고 나서 지금 얼마 지났죠? 한 달도 안 지났죠. 네. 아니 한 달 지나고 나서 그거 한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2,290된 게 지금 한 달 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비율을 3개월 가져간다면서 바닥에서 2,290 못 잡아서 뭐라는 게 아니고 2,400 돌파할 때부터라도 잡았으면은 2,400 돌파, 그래도 100포인트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죠. 어떨 때 보면은 결정이 필요한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적절하게 나눠서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몰빵하면 간단하고 좋긴 한데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되게 저한테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요? 사는사님께서 이 정도로 지루하면 명행은 장기 투자는 글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안 지루해. 여러분들 때는 지루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얼러주고 이렇게 달래주고 지금 그러는 건데. 저는 주식 중에 없습니다. 지루할 게 없어요. 나도 주식 투자 안 하잖아. 네. 지루할 게 없지 사실. 주식 투자 유일하게 여기서 하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민트도 안 해요 요즘에. 저도 안 해요. 예. 제이님께서 명행은 조방변 알바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방변이 안 가면 재미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오늘 올라간 거 보면은 사실 코스피 대형주라고 치면 넷마블 고려아연 하고 나머지는 뭐 방산 애들이고 코웨이인데 내가 여기서 코웨이나 고려아연이나 넷마블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엔터 있잖아요. 엔터. 엔터야 뭐 저쪽 코스닥 쪽에서 그렇지만 코스피에서 내가 저기 코스피 대형주에서 넷마블 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애매하게 고려아연도 그렇고 코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감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팩폭님께서 네. 민준아 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포트에서 빼줘라 이런 말씀을. 며칠 안 갔는데. 예. 아까 어떤 분이 민준 덕분에 아시아나항공 어제 뺐대요. 네가 안 빼길래 난 뺐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고 싶은데 사실 주식을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잘 모르잖아요. 뭘 고르면서. 아니요. 저는 진짜 느낌이 와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사고 싶은 게 없어. 저는 욕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려놨어. 좀 돈 벌고 진짜요? 싶죠. 저는 진짜 사고 싶은데. 뭔데요? 뭔가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 트럼프의 말을 믿고 싶어. 트럼프가 지금까지 한 말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근데 지금 사라 그런 게 정확하게 영어 워딩으로 뭐예요? 로켓처럼 이제 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날아간다. 그 주식이? 네, 그 이제 그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 로켓처럼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사야 되나? 미증시 다 회복했잖아요. 미증시를 살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주식 사라는 거지 뭐. 우리 주식 알아 모르잖아.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지금이 주식 투자할 적기인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5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주일 뒤에, 일주일 전, 일주일 뒤에. 근데 원래 남들이 손이 안 나갈 때 사야 돼요. 지금 남들이 손 잘 나가잖아요. 약간 관망하는 게 낫죠. 예, 그 밑에 떨어졌을 때 그런 얘기 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 이럴 때 네. 나오는 워딩이 있어요. 돈이 어딨냐? 너나 사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면 보통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그 얘기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타점이 올 때까지 스윙을 배트를 흔들리지 마라. 휘두르지 마라.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하잖아. 나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타점 왔는데 안 샀어? 무슨 타점? 2200 갔을 때. 그때는 나라 망할 줄 알았지. 이게 문제지. 그때는 배트가 부러진 줄 알았어. 휘두르면 안 되는 줄 알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약간 이 투자 성향인 것 같아. 저는 그렇지. 큰 밀물과 큰 썰물 사이에서 내가 고기를 어종을 고르자라는 타입인 거고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썰물에서도 어종을 골라서 잘 잡겠지. 근데 나는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밀물이 들어올 때 기다리자인데 그게 잘 없네. 그런 거지. 돼지 새끼도 태풍이 불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돼지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큰 대세가 왔을 때 올라타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돼지 새끼는 아니지만,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잘 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재작년에는 2차 전지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조방변인 것 같고, 변압기는 중간에서 살짝 한 뭐 3분의 1 토막 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방은 계속 가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볼까요? 수급까지 해서 한번 코멘트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마지막에 코스피가 외국인의 플러스로 끝났네요. 마이너스 거의 한 27억 정도였는데 플러스 454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뭐 선물은 1,492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 매도가 되게 컸습니다. 3,000억 정도 나갔고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안 나가니까 품매가 별로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단 지수는 2,57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좀 아쉽게도 마이너스 0.09%. 그래도 뭐 열심히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2.52포인트로 마이너스 0.97%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코스닥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환율 장 초반에는 많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뭐 1,41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뭐 다 떨어져서 끝났고요. 이 미국의 미니지수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좀 끝났으니까 오늘 본장에서 조금은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수급은 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지 않는데 연기금이 다시 좀 죽고 있다라는 거는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급 상위를 봤을 때 매도가 크게 나온 거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 좀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2차전 쪽에서도 조금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는 요게 좀 특이점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로템이랑 넥선은 열심히 사고 그럼 이거는 약간의 좀 새로운 느낌이 좀 일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전히 방어주 연기금이 엄청 사고 있는 한국전력 이런 애들 가고 있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좀 실적 발표가 좋았던 친구들이 수급에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금요일장도 보합권에서 2,570, 2,580 근데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연속 음봉이거든요. 5거래일로 치면은 5거래일 중에 4연속 음봉이에요. 4연속은 아니죠. 5일 중 4일. 요거는 약간 목에 찼다라는 신호로 봐도 돼요? 어때요? 계속 그렇게 얘기 드려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변수 포인트는 그거죠. 이 지금 상황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전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9일에서 10일 사이 우리 이제 그 수출 데이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위스 회담도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트럼프가 이번에도 그 지켜줬구나 라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야 생각보다 기대했는데 별론데 뭐 수출 데이터 1일부터 10일까지 봤는데 물론 거래일이 적었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겠죠. 다음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반영했을 때 좀 너무 안 좋다 이래버리면은 좀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 현황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기대감이 뒤로 밀린다 이래버리면 저는 빠질 것 같아요. 약간은 좀 기간 조정 정도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왜 저점에서 보면은 15% 정도 올랐으니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라인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볼까요? 네. 네, 섹터를 보시면요. 오늘은 기타 빼고 꽉 채워왔는데 오. 방산, 엔터, 화장품, 피부 미용, 게임 엔진, 음식료, AI 소프트웨어인데 일단은 뭐 엔터나 엔진 쪽은 예상이 됐었던 산업군인 것 같아요. 뭐 실적이나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도 약간 돌파가 가능했었던 그런 라인들이고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던 쪽이어서 이쪽은 뭐 좀 유망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화장품에서 오늘 좀 엇갈렸는데 네. 이게 기점이 그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 발표 이후부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조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에 대해서 로맨 브랜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이 전날이니까. 그거 좀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안 좋았고 그럼 색조는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좋았던 애들도 분명 있지만 안 좋았던 애들도 명확하게 있는 거고 색조는 그러면 지금 마케팅 경쟁 이런 게 되게 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부 미용 분위기 좋았고요. 뭐 넷마블은 뭐 리포트 2개에다가 뭐 실적에다가 뭐 게임까지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좋았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갔고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뭐 또 이 해외 기업과 이제 연관성이 좀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슝슝 올라갔습니다. 네. 궁금한 거? 그럼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어떤 것들이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이런 느낌이고 방산만 잘 가는 그런 느낌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기 뭐 하루 게임 정도만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저기 그 관세 이슈가 많이 부각되면은 무관세, 관세하고 대별되는 주식이 좀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빠지고 이러는 거니까 여기서 변동성 큰 거는 AI 소프트웨어 뭐 그 정도하고 게임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엔터는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거고 기다렸으면 되는 거고요. 방산주는 오케이고 화장품도 오케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품이 다르다는 거는 아까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 높지가 않았어요. 그 주가가 내려갔던 거고 다른 거 APR하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다른 건 괜찮잖아요. 이게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피부 미용은 아직까지 소파 오케이고 엔진 실적 잘 나왔고 물론 차익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음식료는 그냥 무풍지대 계속 오고 사실은 그렇게 요거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은 한 주에서 두 주 하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주식은 AI 소프트웨어하고 게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오늘 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간다고 해도 네. 게임과 AI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괜찮겠다. 저는 이제 뭐 저 엔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료나 방산이나 뭐 엔터 실적 잘 나온 거 같고 화장품은 오케이일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거 한 섹터 좀 분석해 주시면 섹터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오늘 아까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LIG 같은 게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목에 찬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새롭게 들어간다면 방사는 조금 눌림목을 그냥 기다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고요. 화장품이나 엔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장품과 엔터를 좋게 본다. 보노님은 저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저는 하나보단 두 개를 고르고 싶은데 저는 엔터랑 엔진 요거 두 개는 좀 강조를 계속 해왔었던 산업군이기는 해요. 특히나 뭐 엔터 쪽에서는 이제 신고가 가 있는 SM보다는 약간 하이브나 YG엔터처럼 뚫는 친구 그리고 YG엔터 가면 YG 플러스가 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 YG 플러스도 같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노려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엔진은 약간 순환매가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조선업이 계속 좀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조선업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할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산업 리포트 나오고 나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가 좀 좋아 보이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요거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다 신고가예요. 언급을 해주세요. 오디오로만 듣는 AI 소프트웨어랑 게임을 빼고는 다 거의 다 신고가입니다. 방산, 엔터, 화장품, 피부 미용, 엔진, 식음료. 네.
거의 다. 왜냐면 현대로템, LI넥스 이런 것들 머릿속에 차트 그려지시잖아요. 뭐 이제 SM 이런 거 다 신고가고 얘네들도 돌파니까 52주 신고가죠. 그다음에 화장품주들도 대부분 다 올라왔고, 그다음 피부 미용은 너무 막 거의 이것도 엄청나게 우상향이고, 삼양식품 막 딱 들으시면 바로 알잖아. 100만 원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엔진주들도 다 52주 신고가. 그래서 뭐 게임에서는 그거는 있어요. 게임은 그 아마 소식 보셨겠지만 그 GTA 6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출시 예정인 우리나라 게임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넷마블은 신작에다가 뭐 요번에 게임 되게 잘 된 거 플러스 알파로 펄어비스는 이제 여기도 나오는데 뭐 붉은 사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모멘텀이 조금 나오는 것들. 이게 근데 그 펄어비스가 좀 안타까운 게 붉은 사막이랑 도깨비 몇 년째 이제 지겹도록 나오는 거죠. 얘네가 원래 주가 이제 막 몇십만 원 했었거든요. 20만 원 이랬었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이고, 그다음에 커넥트 안에 들어간 것도 이것도 계속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 뭐 같이 있다 해서 이거 사골국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뭐 소프트웨어도 약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계속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쟤네들은 결국엔 신고가 매매를 해야겠네요. 손절 라인을 제대로 잡아놓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좀 증시의 지수가 좀 막혀 있을 때는 신고가 부분의 매매가 좋다고 말씀드린 게 산업군들이 대부분 올라간 건 다 신고가, 52 신고가 이런 애들이 많이 갑니다. 네, 쏠리는데 계속 쏠린다는 그러면 거죠. 질문. 쟤네들이 다 거의 신고가 근처라고 하면 시장이 곧 떨어지면 어느 애들이 먼저 쳐맞을까? 얘네들부터 쳐맞죠. 그렇지. 그래요? 네. 조방이 버티고 얘네들이 쳐맞아요? 아니, 여기 다 같이 다 같이. 조방도 포함된 거. 장이 빠진다는 건 근데 잠시만요.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엔터 화장품, 피부 미용, 식음료, 엔진, 그래요. 뭐 조방 빼고. 조방도 마찬가지지. 얘네들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실적. 실적도 실적이지만 관세. 그 전에 관세 관세 괜찮은 거. 무풍지다라고 그렇지. 해서 올라온 거잖아. 근데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쳐맞는다면 네. 관세 영향이 제일 크겠지. 관세가 어쩌고 무슨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무슨 불확실성 이런 얘기가 제일 크겠지. 근데 얘네가 제일 먼저 쳐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억울하지. 질문이 시장이 빠지는 그 전제 조건이 다를 수 있죠. 관세가 해결되는 거하고 관세가 중국이 세게 나와갖고 한참 미뤄질 것 같아요. 완전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네. 중국이 세게 나와. 근데 관세가 될 것처럼 하는데 지금 기대 시금인데 중국이 세게 나와. 그럼 단 일주일에도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하고 잘 될 때 하고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됐을 아니 거예요. 근데 관세 무풍지대여서 오른 애들인데 관세 이슈가 나오면 버텨야지. 먼저 떨어져요? 버텨야지. 먼저 떨어진다는데? 먼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관세라는 이슈는 있지만 관세라는 이슈로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관세에 대해서 격하만 됐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까지 같이 무너지는 그런 궤도인지. 만약에 증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얘네들부터 빠집니다. 왜냐면 얘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왜냐면 손절을 하는 사람보다는 익절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왜? 걔네들은 익절이기 때문에 팔고 다시 밑에서 사면 그뿐이에요. 신고가 가면은 팔아놨다가 다시 사면 그만이에요. 복리가 끊어지긴 하지만 대신에 대응은 되게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물려있는 사람이 왜 힘드냐면은 포지션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우리가 물려있을 때 물려있으신 분들이 방산이나 이런 애들이 안 갈 것 같아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손실을 확정짓고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물려있는 사람 쉽게 못 바꿔요. 그거는 매매 경험으로서 많이 연습하고 진짜 학습을 시켜놔야 이게 옮겨지는 거지 해보시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세론이 나오면 이런 쪽부터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밑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도 많고 저는 뭐 화학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요번에 실적이 되게 좋아졌고 또 요즘 코멘트 좋고 유가가 뭐 최근에 또 3% 오르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어쨌든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 걔네들 또 수익성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연기금 수급 쫓아서. 그러면은 얘네들 좀 쉴 수 있어요. 얘네들 전부가 다 쉬진 않겠지만 절반 정도는 쉴 수 있습니다. 차익이 많이 나오거나.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네. 부분입니다. 애플 드로이드님께서 정말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방송을 아주 쥐어짠다, 쥐어짜. 예, 그렇습니다. 딱히 오늘 그렇게 뭐 코멘트를
막 할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저 섹터마다 뉴스를 좀 전해드린다고 한다면 네. 엔터 쪽에서는 YG가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영업이 95억 원을 냈는데 영업 손실 70억 원과 비교해서는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은 102억 원. 요렇게 기사가 났고요. 블랙핑크는 아직 하반기에 출격하는데 네. 베이비몬스터랑 트레저가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오, 생각보다 되게 잘 하고 있나 봐요. 예, 트레저랑 베이비몬스터의 저연착 IP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고 와. 합니다. 정규 앨범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고 투어, 연기한 공연 사업의 성장, MD 판매 증가, 그래서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요? 베이비몬스터랑 트레저? 그러니까 신기하다. 트레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터 사업이 이 사업 자체가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는 SES HOT 때 그때는 이제 올림픽 공원 그 스타디움에 몇 명이 색깔 풍선 맞아요. 들고 풍선 들어가냐 들고 요거였고 김정일 본부장님 때는 이제 김환선 그리고 하와수 뭐 이런 하와수 맞나? 예. 그런 이제 그룹들 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철이와 미애 여기서 이제 방송을 몇 번 타냐 사이트를 몇 번 도냐 이걸로 이제 정해졌다고 치면 네. 지금은 뭐냐 한국에서는 안 보여. 내가 찾을 수 없어. 근데 보면은 일본에서 1위야. 맞아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라. 이름을 까먹었네. 내가 밥을 많이 사주던 보이그룹이 있어. 오? 진짜요? 어떤 보이그룹인데 지금 유명해요. 그래요? 밥을 엄청 많이 사줬어. 저희 야구정에서도 막 이제카에서 내가 막 술도 사주고 했어. 근데 얘네가 사실은 이거 안 보겠지? 망한 아이돌이었어. 근데 얘네가 쇼 프로그램에서 하나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남미에서 터졌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데 이제 남미 쪽이랑 어디서 장사가 잘 돼. 진짜요? 재벌급이야 사실은. 아니 남미 전체에서 돈을 쓸어 담으면 재벌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르더라도 누구지? YG나 어디 딴 데나 얘네가 실적이 왜 잘 나오지? 내가 모르는 데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이미 글로벌 기업인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 게 우리 막 옛날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그 아이돌 분들 있잖아요. 그쵸. 동남아나 이런 데서 아직도 돈 엄청 번대. 그러니까 장난 아니래 인기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안 보일 뿐 그들은 밖에서 엄청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 아니. C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C? CN블루 말씀하시는 거 ABC한테 C, ABC한테 C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10년 전쯤에 인기 쓰는 거. 지금 얘기하는 그분. 아니요, 얘네는 최근에 떴어요. 최근에 떴어요? 2년 전에 떴어요. 그래? 예. 한 쇼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누구지? 예. 어쨌든 그래서 엔터 사업의 그런 약간 이런 본질적인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거 팔로우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엔터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왜요? 애플드로이드님께서 또 예리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민준아, 걔네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꼬치 좀만 받으면 수억 벌 듯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궁하진 않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닌데 가난하진 않아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엔터는 그렇고 아까 저기서 다른 거 뉴스 있었던 거 한두 개만 더 보자면은. 피부 미용 APR. 그래도 실적. 사실은 LPR 사장님도 제가 건너서 아는 분이거든요. 진짜? 네네. 근데 엄청 큰 손이네요. 또 얘기해봐요. 썰 좀 풀어봐. 할 얘기 없어요. LPR 사장님 근데 어때요? 내가 여기 데려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오. 근데 데려오면 도움이 됩니까? 되죠. 무슨 도움이 돼? 그 자체가 도움이지. 그럼요. 이렇게 퀄리티의 성장을 하고 그럼 이렇게 막 불을 뿜는 그런 주식의 대표니까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의심할 여지가 또 없죠. 우리가 또 이렇게 싹 뽑아낼 게 있나. 또 이 얘기하면은 너 APR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거기만 있어도 몇 천만 원 벌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 이미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 화장품 관련해서는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달바
달바. 아침에 우리 했잖아요. 얘기했죠. 달바 상장 언제죠? 22일. 22일. 네. 달바 상장 며칠 전까지는 요 화장품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화장품은 들어가고 싶어도 덩어리 크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맞아요. 무서워. 카페24 하루아침에 25% 떨어지는 거 봐. 화장품도 안 그러리란 법 없어요. 맞아요. 아모레랑 LG생건 떨어지는 거 10분의 1 토막 났어. 10분의 1 토막.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서 달바 상장 전까지는 화장품의 상승세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어떠세요? 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또 수급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르다. 아까 CNC 인터내셔널하고 APR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거를 이거 안 하고 저거 하는 그 눈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2, 3일 거래하고 말 게 아니면은 다른 쪽에 더 포커스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20일 이후부터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달바는 일반 청약을 오늘 개시한 거죠? 오늘부터. 네, 오늘 아마 네. 겁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예. 네. 20일 상장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다들 달바 얘기했고. 그러니까 근데 공모가가 좀 달바가 그렇게 아니 채팅창에 시장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런 거 이런 아니고. 드립을 치고 놀고 계세요. 달바기스. 달바기스. 예, 아하. 고맙습니다. 네. 뭐한 공모가가 굉장히 높다. 66,300원. 아니 근데 저기 장외에서 엄청 높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모가 위로 나와봤자 1조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볍다고 다들 보고 있어요. 그 이슈가 아니고 아까 보는 저기 오보행 이슈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어떨지 그래서 수급이 어떨지 그게 이슈지 회사 자체에 뭐 의심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화장품은 그렇고 하나 더 볼까요? 방산은 LIG 넥스원이 신고가 거의 다 아니네? 넘어갔네? 뚫었어요. 뚫었어. 뚫었네. 네.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40만 원 목표 주가 올라간다 나온다고. 뭐가 하나 못 갔는데. 카이가 못 갔구나. 아침에 오다가 조금 내려갔지. 빠졌어요. 넥스원이랑 로템은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는 잘 간 거 아니에요? 네? 잘 간 거 아니에요? 카이는? 아침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 내려갔어. 이거 아침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10%까지 올라갔었는데 요게 96,900원에서 전고점 98,000원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루님은 예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김정일 본부장님. 이거 지금 방산한테 나오니까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 같이 묶어서 읽는 거. 예.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어제 종가 같은데 이거 보세요. 지금 밸류에이션. 명준 아닙니다. 명민주. 명준은 MBN의 김명준 앵커가 있어요. 압축해서. 네. 명준이래. 예, 명준 할게요. 라인 메탈이 방산에 뭐라 그랬죠? 꺾이는 거는 반도체가 끌어당겨서 꺾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경쟁사 미국의 피어나 유럽 그룹 거기에 빠지면 빠지잖아요. 라인 메탈이 독일에서 계속 잘 가요. 얘가 밸류가 39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올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기준으로. 드럽게 비싸네. 자, 여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거 반영 안 된 겁니다. 네. 20배. 현대로템이 17배.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22배. 오늘 좀 올라갔지만 23배 됐겠지. 한국항공우주는 28배. 다 왔네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가는 게 좋은 거 나왔는데 그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26년 말고 27년까지 당길까?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LIG가 조금 더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LIG도 조금 목표 주가 측면에서는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1분기 시점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뭐라 하냐면 1분기 좋은데요. 올해 가이던스를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는 내려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밸류에이션은 아직 여유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런 거에 주고받고 싸움이 들어갔어요. 이거 같이 보지 않으면은 엉뚱한 거 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건 그렇게 보면 하나에어로랑 로템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에어로가 빠지거나 이게 지속적으로 빠질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빠지려면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가 빠지거나 라인 메탈이 삼성하이닉스가 올라와서 이거 수급을 빼거나 그래서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의미 있게 한 3, 4일 빠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다 온 거지. 네. 근데 지금 거기까지 왔느냐? 까리까리한데 이제 많이 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건 리스크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죠. 근데 이걸 보면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눠져요.
일단 한국 방산이 제일 싸다. 아직 저평가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산이니까 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보는 시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저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저걸 따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많아지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라인 메탈을 기준으로 굳이 본다고 치면 네네. 저는 해외 주식의 PER에 한 0.6에서 0.7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맞아. 왜냐하면 국장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20배 뭐 더 갈 수 있지. 더 갈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40이니까 40 곱하기 0.7 하면 28이고 0.6 하면 47, 0.4, 24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 아직은. 있는 거지. 근데 절대적인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넌스톱 가는 게 아니고 핑계가 있는지 없는지 가는 거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 위해서 로템이 싸니까 또 가잖아요. 그렇죠. LIG 실적 엄청 나오니까 또 가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좁혀지거나 너 가만히 있어. 삼성전자 간다. 이렇게 꼴면 못 빼겠어. 여기서 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콤비네이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땅비니님이 5,000원 보내주셨는데요. 달바글로벌 1일차 58,000건 청약했고 2일차까지 하면 균등 0.3주 받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3주. 그게 맞나? 알겠습니다. 우리 땅비리님은 항상 그런 거 좋아하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달바 그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락 섹터로 갈까요? 네, 하락 섹터는 금융주, 2차전지, 유리기판, 변압기, 로봇 있는데 2차전지가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웰코프로버티, 포스코 DX 좀 상당히 빠졌고요. 금융은 약간 그냥 차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변압기도 효성중공업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그렇게까지 주가를 크게 하락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로봇 오늘 조금 조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애들은 원래 좀 약하거나 약간 높았던 친구들이거나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없냐? 그쵸. 오늘 저럴 때 힘들었어요. 없어. 저쪽에 큰 이슈가 있지 않았어. 큰 이슈가 없었어. 뭐 변압기 맨날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변압기. 효성 정도만 얘기할 거밖에 없었지 오전에. 효성중공업 한번 여쭤볼까요? 이건 뉴스도 안 나왔네 오늘. 저도 몰라요. 어떤 뉴스가 있어요? 덴마크 오스테드라는 기업이 있대요. 네, 그게 저기 덴마크에서 해상풍력인지 뭔지 1위 하는 제일 맞습니다. 1위 하는 기업이래요. 네. 근데 거기랑 그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어. 무산됐어. 근데 규모가 2,900억 정도. 얼마 안 되지? 그러네요. 6.77%. 네, 얼마 안 되죠. 어제 기사가 있었네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기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맞아.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HD 현대일렉트릭도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변압기 코멘트 있어요? 아침에는 본부장님 들었고 보노님. 네, 저도 그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오픈 AI가 그 스타게이트를 글로벌적으로 확장한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그 스타게이트를 늘리면 AI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러면 에너지원이랑 변압기는 뭐 저는 전력 인프라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상대방의 공급망 비용 증가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라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예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은 하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뭐 이 회사에게 나쁘게 볼 거는 없는데 약간은 단기 차익 정도로 나온 것 같고 이게 반도체랑 좀 많이 엮여 있잖아요. 맞아요. 변압기는 반도체만 가주면 시원하게 올라갈 텐데 반도체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상승에 조금만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조방이 이제 좀 쉬고 그 수급이 반도체로 가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변압기가 많이 활짝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올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를 정확히 맞추면 제가 점쟁이하고 제가 하는데 반세가 풀려야 되나? 근데 글쎄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 뭐 변압기가 수주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수출입 데이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요번 데이터로만 보면 좋았죠. 물론 향후에 이 불확실성 선제적으로 다 당겨온 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뭐 디램 고정가도 올라가고 있고 디램 가격도 2달 연달아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좀 스토리가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장비주가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결국 HBM에 대한 영향이 컸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깨작깨작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반도체가 못 간 게 아니고 미국장에서도 반도체가 그렇게 사실 재미있진 않았기 때문에 미국 쪽은 지금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월등히 강해요. 뭐 팔란티어나 이런 쪽들이.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약간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미국장에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 튀기기 시작하면 네.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에 있는 하드웨어 종목군들 대형주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이님께서 딱히 할 말 없으면 시청자 질문 받고 답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우리 크루아상 형님께서 너 맨날 내가 더존비즈원 물어보는데 왜 무시하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더존비즈원은 우리 김강훈 본부장님 전문 종목이잖아요. 네네. 예,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거 오늘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빠졌을 때가 예. 무슨 인터넷 뱅크 어쩌고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제주은행 뭐 인수한다 그래서 다시 떴다가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지난 한두 달 사이의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을 때 8만 원 이렇게 갈 때 따라가면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 인터넷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위치적으로는 괜찮고요. 다만 이 주식은 항상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20배, 30배에서 보면은 20배보다는 30배 가까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잘 가면 그때 가요. 그래서 아까 미국이 소프트웨어가 잘 간다. 그러면 결국 한 번 정도 이게 흐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많은 엄청 싸게 사서 엄청 비싸게 파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30배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20배는 오케이. 마치 그 팍시스템 좋은 주식인데 팍시스템 언제 사냐라서 다르거든요. 팍시스템도 20배보다 30배 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배 가까울 때 사가지고 30배 가까울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20배 가까울 때 사가지고 30배 가까울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년을 바라보고 소프트웨어가 좋아진다면 내년 기준으로 지금 20배 정도니까 들어가도 괜찮아요. 한데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회사 자체는 펀더멘털적으로 이슈가 특별히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펀더멘털이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8만 원, 9만 원 갔을 때 사면 안 돼요. 살려면 지금 사시거나 뭐 5만 원 근처 가면은 뭐 더 좋겠지만 5만 원 근처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빠진 건 왜 빠졌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다 이렇게 빠졌나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잠정 실적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오늘 9시 반에 영업이익 216억 원, 전년비 19% 증가. 216억 원? 네. AI 클라우드 효과로 성장. 그러면 한 223억 기억했으니까 그거 약간 미스됐다. 그러네. 2, 3위에 찍혀있네. 기대치가. 근데 216이면은 7억 빠진 거잖아요. 맞아요? 216억이라 그러죠.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도전 비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계산하시는 거 알려주셔야지. 아니 실적 나온 게 216억이라며. 네, 영업이익. 근데 기대치가 2, 3이었다고. 223억 원? 네, 그러니까 7억 빠진 거니까 7억 빠지면 얼마야? 한 3, 4% 빠진 거잖아요. 근데 반응 그걸 보고서 장은 한 5.5% 빠졌네. 네, 뭐 그럴 수도 있네. 그거 미스된 거 가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했는데 호기심님께서 이건 보노님한테 SK 바이오팜 왜 빠졌나요? 오늘 저거 뭐야 저거 얘기는 좋은 게 나왔어요. 뇌전증 신약 미국 직판 효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49% 증가했다. 그러네요. SK 바이오 형제 방끝, 바이오팜은 수익, 바이오사이언스는 외형을 챙겼다. 그래서 바이오팜은 영업이익이 149% 늘었고 바이오사이언스는 매출이 594% 늘었다. 근데 하락.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미스됐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스됐다고요? 1분기 매출 폭풍 성장 뭐 이렇게 나온 뉴스가 게 나왔는데. 그 기대치가 하위에 한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치가 343억인데 나온 게 257억이라며요. 그래요? 많이 미스된 건데. 그래요? 여기 찍히면 340매도 잡혔거든요. 근데 257억이라잖아요. 그래서 미싱한 거다? 그거 나오면서 아침에 확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장 끝날 때. 우리 아침에 오전 끝날 때.
컨센 하회라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노님 코멘트 있어요? 네, 요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게 이제 순익 근데 순익은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예상치에 대비했을 때 뭐 실적이 막 엄청 아웃퍼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좀 그런데 뭔가 다른 더 제가 보는 거랑은 다르게 좀 기대치가 높기는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일단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저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도 예상보다는 낮았어. 다 20%씩 낮은 것 같아 대체적으로. 기대치보다 한 20% 낮은 거야. 그러면 이게 아침에 확 빠진 거가 이유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렇군요. 카페 24도 그따위로 빼는데 뭐 5, 6% 빠지는 거. 뉴스 그대로 보면 안 되겠네요.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저희 넘어갈까요? 어딜 넘어가요? 다른 코너로. 댄스 넘어가요. 안 가요? 혼자 여기 있을래? 네. 저기 팔란티안 하나 보여줘도 돼? 팔란티어? 네. 아니요. 저기. 팔란티어 안 궁금한데요? 팔랑거리고 귀로 갔을 땐 팔랑거릴 것 같은데. 쉬는데요, 팔란티어? 보여주고 싶은데. 걱정할 건데. 보여주고 싶은데. 저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싫은데요. 어떻게 안 할까 가만히 있을 저 건데. 4시 18분인데 지금 싫은데 4시 19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오늘 하락 섹터 아니 뭐 오늘 없어. 저기 아까 저기 금호석유랑 대한유화랑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애들도 왜 떨어지나 뭐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실적에 있어서 기대치 거기에 상회하면은 올라가고 하회하면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개별적인 움직임 실적 베이스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장의 분위기는 좀 무겁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왔을 때 좀 재정비하고 시장이 좀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은 2580대 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팔란티어 원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팔란티어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특징주 보여주기만 하고 아니, 오늘의 한마디 후딱 하고 1분 30초면 됩니다. 네. 아이 그거 하루 이틀 소라 아니잖아요. 1분 45초. 아이 거짓말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15초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금요일까지 일단은 다 하고 그다음에 알았어요. 팔란티어 듣죠. 네, 하십시오. 자 일단은 그러면 특징주 보여주기만 하시고. 근데 특징주가 보니까 파일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기사를 빨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네. 특징주 네. 보고 싶은데. 왜 그래? 특징주가 아니 왜 다 요청하는 걸 안 하고 아니 자꾸 그게 넘어가는- 특징주가 그 제가 파일을 겹쳐놓고 하는데 전날 거를 복사해놓고 해놨는데 약간 전날 이상하겠다. 게 살아남고 오늘 해놓은 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런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뉴스 그냥 됐고 뉴스 다 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하고 팔란티어로 바로 넘어가죠. 그럽시다. 네. 자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느낌인 뭐야? 것 같아요. 놀러 갔다고? 행성인가? 외국인들 다 놀러 갔나? 저 팥빙수야? 저 망고빙수. 실라 호텔이네 망고빙수. 실라 호텔. 네, 망고 빙수. 망고빙수에서 비 오는 비와? 바다에서 바다에서? 소가 숟가락을 들고 이거다. 이게 어떤 느낌? 뭐야? 이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도 사람들은 비싼 망고빙수를 먹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게 거야? 아니라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네. 날씨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파라솔도 챙기고 망고 빙수를 챙겼어요. 오늘 왜냐면 미국과 영국에서 뭐 합의도 있었고 그렇지.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도 오고 내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들도 없고 사람도 없어. 별로 한산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어서 저렇게 이제 눈 감고 에이씨 눈 감은 거야? 눈 감은 거예요. 망고 빙수 나 먹자 짜증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시장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망중한이나 즐기면 좋겠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숟가락을 2개 들고 있고요. 그것도 숟가락 끝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정신없는 네. 지금 장을 설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캐리어님께서 미친놈의 소리 소가 좀 이상하게. 고맙습니다.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오늘 한마디 없고요. 없어요? 바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은 이렇게 정리하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팔란티어 그리고 그 팔란티어에 버금가는 로봇 청소기를 하나 소개해드려도 괜찮으련지요? 잠깐만 가지 마세요. 해드리겠습니다. AI 로봇 청소기고요. AI에 팔란티어가 있다면은 이 미디아에는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V12 화이트. 요게 7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근데 박스만 개봉된 미사용 전시품이 있어요. 박스만 뜯은 거. 그거는 얼마 빼드리냐? 네. 30만 원 빼드려요. 괜찮다. 그래서 40만 원을 드려요. 39만 9천 원. 근데 박스까지 안 깠다. 네. 완전 새 상품. 요거는 20만 원 빼드려요. 그래서 49만 8천 원에 그렇게 드립니다. 로봇 청소기랑 지금 보이시는 저 오른쪽에 워크스테이션이랑 오수통이랑 더스트백 전용 걸레 사이드 브러쉬까지 해가지고 쫙 한 번에 드리는 거고요. 네. 요게 저 로봇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 여기 나오네. 근데 3D AI 듀얼 센서가 있어서 고양이 있다. 앞에 바퀴벌레 있다. 쥐 있다. 오 마이 갓. 사람 있다. 이런 피해 다녀. 이야. 생명이니까. 예. 자율주행이 되네. 그럼요.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피곤하다 싶을 때 얘는 부지런하게 걸레 딱 들고 바닥에 물걸레까지 다 해. 그런 다음에 다 하고 돌아와서 물걸레를 지 스스로 빨아. 오. 콩쥐 파치처럼 열심히 빨아. 먼지도 비워야죠. 물걸레 빨고 그 젖은 수건 어떻게 해? 어떻게? 그거 자기가 건조해. 오. 알아서. 똑똑하네. 똑똑하네. 이렇게 불어가지고 건조해. 거기다가 먼지 빨아들인 거. 그것까지 먼저 싱 해가지고 먼지털이까지 쫙 해. 그럼 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저는 구매만 하면 되죠. 오, 좋네. 네, 구매. 이거 딱 구매하면. 야, 이거 전지현 씨도 쓰는 거랬나 뭐랬나 그래요? 그랬는데. 1년 무상 보증이고요. 200대 한정 판매. 요거 GS랑 롯데홈쇼핑에서 99만 원에 팔던 모델인데 저희가 39만 원하고 49만 원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요즘에 진짜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맞아, 큽니다. 생기고 있어. 바퀴벌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벌레 퇴치기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제가 들고 네, 있을게요. 벌레 퇴치기. 오, 본체 예쁘다. 충전선 청소 브러쉬, 방수도 되고요. 캠핑, 피크닉, 베란다, 실내외 모두 가능합니다. 360도 고압 전류를 빈틈없이 벌레를 쫙 차단해주고요. 최대 26시간 사용 가능. 600g 초경량 자동 클린 기능 탑재. 버튼 꾹 누르시면 네. 자동 클린이 된대요. 여기 버튼 있는 거 그거는 맞나요? C 타입 아니야? C타입. 그렇지. 버튼. 색깔이 은은하고 좋네. 그러니까 이거를 팔 거면 우리한테 미리 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그래야 해봐야지. 내가 이거를 써보고 뭐가 좋은지 설명을. 아침에 그랬는데. 선물도 안 줘. 아침에 내가 얘기했는데. 뭐 이거 그러니까. 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벌레도 가져와야지. 몰라. 근데 벌레는 벌써 퇴치는 들어와서 봤어 솔직히. 벌레 퇴치가 안 벌써. 되잖아요. 그래. 뭐야 이게? 벌레 퇴치기. 꺼졌어. 근데 저는 조심해. 뭐 디자인도 예쁘고 색상도 있는 것 같아서 운치도 있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운치도 있는 것 같아. 일단 벌레만 안고 좋게 좋대요. 와니즈 누적 펀딩 11억 달성 신화래요. 우와. 캠핑, 피크닉, 베란다, 실내외 아이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벌레 퇴치기라고 합니다. 67,000원이에요. 예. 아 이걸 미리 줘야 내가 써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안 써보고 거짓말하고 팔아? 그러면 그 안 되지. 이거 좋다고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딱 보면 좋아 보여가지고. 좋다 사 그랬어. 그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갖고 왔을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비싸다. 뭐라 핸드폰 그랬지? 네. 차라리 공기계 사서 뭐 이렇게 해라. 우리가 요즘에 착해지고 솔직해지는 것 같아. 아, 저 원래 솔직했어요. 나도 통화되는 것 같아. 제가 자료 뭔가 이상하면 이상하다. 억울해. 나. 나봐. 네 그만. 싫은데? 그거 안 할 건데. 계속 할 건데. 아우, 아니. 이번 주 이틀밖에 안 일했어. 남아 돌아. 지금. 오늘 화난 일 있나 봐. 화요일 같습니다. 네. 이틀밖에 출근을 안 해서요. 일단 여러분들 예, 다시 예. 한번 지금 장례 정리하고 예, 고맙습니다. 약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분발을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좋은 거는 저희가 좋다고 하고 맞아, 맞아. 안 써본 거는 모른다고 하고 그치.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해야지 그게 맞아.
맞아요. 우리 그 북경오리 먹을 때도 딱딱하다, 그 전병 이상하다. 떡딱해서 이상하다고 했잖아. 캐시밖에 안 된다고. 진짜 솔직하게 해야 돼. 요즘은 사면은 다 알아요. 컴플레인 다 들어와.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우리 인사이트 못 들어. 광고업계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팔란티어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기가 막힌 정보를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빠지면 사겠습니다. 됐죠? 팔란티어를 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유. 이유. 지금 PER이 149배인데요.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향후 3년 동안 30% 40% 계속 성장하고 마진은 그러니까 마진이 지금 한 30% 40% 정도 되는데 마진이 한 30% 유지되면은 아마도 PER 향후 3, 4년 내에 50배로 내려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이 다시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세 번째, 팔란티어가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정부 컨트랙트가 캔슬이 안 된 회사예요. IBM도 캔슬돼. 그래서 투자가들의 믿음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실적 나오고 나서 무슨 핑계 돼갖고 12% 빠졌거든요. 어저께 8% 다시 올랐어요. 회복력이 엄청 빠릅니다. 이런 얘기는 딴 얘기 하나 할게요. 룰 오브 40이라는 게 있습니다. 룰 오브 40. 룰 오브 40. Rule of 40. 이게 뭐냐면은 매출 성장률하고 어느 회사에 영업이익률하고 더했을 때 40%가 넘어가면은 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일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매출 성장률 이번에 39%, 이익률 44%, 룰 오브 8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계속되면은 149배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3년, 4년 뒤에 70배. 왜 이 3년 이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저기 2차 전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사시겠어요? 이주식 사시겠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 사면 이걸 사는 게 맞지. 게임 끝. 답정 너. 네. 근데 진짜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 명박대저 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팔란티어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잖아요. 비공개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건 정부 기업이야. 그렇지. CIA랑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면 정부 관계되는 거 반하고 커머셜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예요. 정부가 다는 아니야. 근데 저 AI 그 소프트웨어의 핵심을 얘네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왜 고객들이 그걸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게 걔네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저기 컨피덴셜하고 그 시큐리티가 보장되는 게 없다는 게 지난 3년간 검증되면서 고작 1년 매출이 40억 불밖에 안 돼. 45불은 400억 4천억 5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똑같거든.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까 미국 회사라 그랬잖아요. 미국 정부라 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미국이 망하지 않고 미국이 소프트웨어 가져갈 것이고 컨트랙트 도지고 나발이고 간에 얘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AI 하드웨어는 애플하고 다른 것들이 못 가면은 얘네 쪽으로 더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뭐 셉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나우 이런 주식도 있는데 뭐 약간 먼저 가는 거는 만약에 관세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리포트 몇 개 나온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박대전 2분 남았는데 네, 하세요. 짧게만 하죠. 이거 곧 프로그램 없어질 것 같으니까 명박대전 빠빠빠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랑 안 맞아요. 예. 수익률 보여주시죠. 그래요. 수요일 날 편입해서 오늘 네. 금요일 날까지 명박대전 두 종목을 편입했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하늘 위는 위험합니다. 예, 날아다니는 건 위험해요. 그러네. 예, 그래서 민트가 2빌 그리고 네. 하이닉스 이렇게 샀는데 카카오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라나요? 아니죠? 아니었을 것 저 같은데. 카카오 카카오가 뱅크였었거든요. 카카오 떨어졌을 뱅크였어요? 거예요. 더 떨어졌네. 뱅크. 뱅크가 뱅크 했으면 내가 이겼다 오히려. 그래? 네, 종가가 3.5. 살려주셨네요, 저를. 아니네요. 그래도 아니에요? 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정의가 승리했다? 무슨 소리지? 뭔 소리인지. 네. 와, 근데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지고 있어요. 누적수요? 네, 31%가 넘어가고요. 명행도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1에서 9회차까지 11%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면은
수익률이 계속 나고 있다. 예. 아 저는 역시 진짜 장투랑 맞아요. 이런 숏 스캘핑 이거 저 참을 수 없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와 주식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명박대전을 안 하면 어떤 코너가 괜찮을지 시청자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맞아. 이거 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원하시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시면 그걸로 제가 빌드업을 해볼 테니까. 맞아. 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버커스 대 예. 버커스. 버커스. 버커서? 버커스. 서커스? 바카스 있잖아 바카스. 네. 버커스. 고맙습니다. 이제 안 끝났거든요. 돼요. 집에 가야 되나 보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갑시다. 오래 했어. 인천 사시는 분 없죠? 인천. 인천 왜요? 원래 제가 주안 살았었는데. 주안 인천. 주안. 그러면은 이거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안 사는데요. 그래도 가. 인천 사시는 분 네. NH투자증권 인천센터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아, 요게 30명 대상으로 선착순이고요. 5월 20일 화요일 날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에서 투자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이혁진 차장님이 나오셔서 하반기 주도주와 조선바이오 방산 종목 점검하시고요. 구혜영 차장님이 나오셔서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 모두 1분기 역성장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미래를 좀 찾으시는 분들 요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고요. 선착순 30명 대상. 누구나 들으실 수 있고 지금 바로 영상 더보기 혹은 실시간 댓글창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끝내죠. 네. 그러시죠. 이번 한 주도 연휴 끝나고 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요. 아, 명박대전을 자꾸 긁혀. 아니 명박대전은 실제 돈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실제로. 실제 돈은 제가 좀 강하거든요. 집착이 딱 있어. 아 진짜 돈 걸고. 아 저는 지는 투자 안 합니다. 예, 제가 실제로 하면 또 강하긴 한데 그거는 또 이제 잘 법적인 생각을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우리 뉴스룸 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